안녕하세요. 주식 왕초보에게 꼭 필요한 HTS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 정보에 상당히 좀 목말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HTS 내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주 양질의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일단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라는 뜻에서 이 시간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실적을 과연 HTS 상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뒤에 있는 이 띄워져 있는 화면이 바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들을 일단 들어가는 방법들부터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을 한번 꺼보고요.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잘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상단을 제가 지금 확대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 번호는 몇 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쉬운 화면 번호인 1000번 화면을 한번 이제 좀 쳐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딱 치게 되면은요,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리고 꼭 화면 번호를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루트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왼쪽 상단을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오른쪽 상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 트레이더라고 돼 있는 하나의 배너와 같은 버튼을 하나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요,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들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화면들을 가지고 우린 트레이더 2.0 화면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화면들 내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요, 순이익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는 이제 두 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있고요, 순이익도 있고, 상향 비율, 영업이익, 상향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모든 걸 다 보지는 않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순이익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이익 증가율이 무엇이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부터 파악을 하기 위해서 PPT를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로 넘어와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었던 이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수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나온 수치들은요, 발표된 실적이 아닙니다.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인데요. 미발표된 실적입니다.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미발표된 분기순이익에 대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이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컨텐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발표되지 않은 미래의 예상치에 대한 실적들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기존에 있었던 예상됐던 실적들보다 잘 나온 게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오지 않고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는 게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 컨센서스 예상 실적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밑에 영업이익 증가율도 이제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위의 내용과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니까요. 지금 한번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가 있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단어에서도 전년 동기라고 되어 있고 전분기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전년 동기 대비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전년 동기 대비에 있는 이거는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전분기 대비로 바꿔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좋은 거냐?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플러스가 난 전년 동기 대비를 믿어야 되나요? 마이너스가 된 전분기 대비를 믿어야 되나요?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일 빙수가 하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눈 오는 겨울 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일 빙수, 아주 맛있는 과일 빙수인데요. 언제 제일 잘 팔릴까요?
아마도 여름에 제일 잘 팔리게 될 겁니다. 겨울에 이런 빙수들이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힘들 가능성들이 좀 높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겨울에 눈 오는 때에 잘 팔리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은 뭐 보일러도 뭐 잘 팔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등산복 같은 뭐 브랜드들 많이 팔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내복도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름보다는 겨울에 잘 팔리는 그런 상품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이런 눈 오는 겨울이 되면은 이러한 상품군들이 아마 더 잘 팔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이 돼서 이제 이 빙과류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애널리스트세요. 실적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빙가리 아무래도 덜 팔리겠죠. 뭐 이상 기온 현상들이 나와서 가격 갑자기 너무 더워서 뭐 잘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낮아질 거고, 또 겨울이 돼 버리면은 아마 이 빙가류 실적들은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라는 게 전분기 대비 실적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분기 대비 실적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실적 혹은 재작년에 있었던 실적들이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년 동기 대비는 지난번 분기에 똑같은 해에 예를 들어서 2016년이 있었고 2015년이 있었으면 2016년 여름 실적과 2015년 여름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년 동기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겨울도 마찬가지죠. 겨울이 돼서 봄이 됐습니다. 이런 상품들 보일러, 등산복, 내복 이런 거 잘 팔릴까요? 뭐 방금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봄이 추우면은 조금 더 팔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점점 실적들이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여름이 되면은 또 실적들이 점점 이렇게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분기 대비 실적들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게 뻔한 기업들인데 이걸 전분기 대비랑 비교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데이터들이 맞을 가능성들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계절적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 효과를 지금 충분히 이제 계절적 효과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 대비로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이런 계절적 효과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로 세팅을 해놓고 보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가 플러스가 나고 만약 전분기 대비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맞느냐? 기업마다 다르다. 라는 거예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성격을 잘 한번 파악을 해서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볼 것인지 전분기 대비로 볼 것인지를 한번 이제 예측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실적 전망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실적 전망이야 어떤 데이터인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상향 비율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